예, 이번은 이제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저희가 배웠던 그 포문에서 좀 추가를 해서 이제 과연 포문하고 좀 많이 쓰이는 또 문구가 하나가 있어요. 함수가 있는데 이제 기존에 이제 포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요거는 지금 제가 또 취업 컨설팅을 해가지고 요 내용인데 이게 나와버렸네요. 하여튼 그 포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변수 놓고 그 다음에 in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함수를 집어넣는다고 했죠. 그 리스트를. 그런데 이 리스트를 이제 1부터 10까지 그렇게 정수로 넣으려면 엄청 힘들어요. 이걸 다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 1, 2, 3, 4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range라는 함수를 씁니다. range라는 함수가 쓰는데 그 range라는 함수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구간이거든요. 구간. 그래서 range. 그래서 1, 11이면 1부터 10까지 이제 더하는 거예요.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봤던 것처럼 그 파이썬에서는 이게 시작 지점이고 이게 종료 지점인데 11까지는 가지 않고 10까지 해서 멈춰요. 그래서 아까 전에 리스트도 표현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A는 1, 2, 3, 4, 5, 6 이렇게 가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0, 1, 2, 3, 4까지 시작을 하니까 0에서 4까지만 출력을 하고 싶다 하면 0 다시 이거는 생략을 해도 되고 0, 1, 2, 3, 4까지 6일까지 출력을 해야 되니까 5까지 출력을 하면 이제 0, 1, 2, 3, 4, 5까지가 출력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숫자에서 말하는 이하가 아니고 그 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만약에 레인지가 뭐 2하고 뭐 20이다 하면 2, 3, 4, 5, 6, 7, 8 쭉 가서 19까지 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정수로 또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1부터 10까지 더하는 것도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또 실습을 해볼게요. 일단 아까 전에 그 파이썬 화면을 키시고 아이들 해서 이제 해도 되고요. 이제 저는 이제 지금 급하니까 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보면서 또 치면 돼요. 아이들 환경에서 해도 되고 일반 인터프리터 환경에서도 해도 되는데 이제 간단하게 이제 결값 확인할 경우에는 이제 인터프리터에서 해도 돼요. 그래서 썸이 0이면 합계가 이제 0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0이라고 정의하는데 이제 그 프로그래밍 쪽에서는 요거를 초기화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합계를 이제 초기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0으로 초기화를 하고 그다음에 포하고 인하고 레인지 하고 1하고 11 그러면 1부터 10까지의 그런 이제 순서대로 i로 넣어주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치고 그렇게 돼서 탭키 한번 눌러주고 썸은 썸 플러스 i를 이것도 오타가 나가지고 썸 플러스 i 하고 엔터를 한번 쳐주고 그 다음에 프린트 썸을 누르면 이제 합계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문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일단 지금 이렇게 해서 출력이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썸이 있어요. 썸이 있는데 그 썸에 대해서 이제 초기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레인지가 있는데 레인지가 1, 2, 3, 4 쭉 해서 10까지 있으니까 이거를 하나씩 가져와서 i에 넣어놓고 i라는 변수에 값을 저장해 놓고 썸에다가 0에다가 플러스 i를 집어넣으면 i가 지금 1이잖아요. 그러면 1을 더하고 그러면 썸이 1이 되겠죠. 썸이 1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왜냐면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다시 올라가서 그 다음에 2를 입력을 하고 2를 넣어서 우리가 아까 전에 썸이 1이었으니까 여기에 더하기 2
하고 쭉 다시 또 올라가서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해 드리면, 이걸 어떻게 보면 도식화해서 좀 그리는 것도 좀 처음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i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 range라는 이제 그런 함수를 써서 1부터 10까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 안에서 하나씩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i에다가 1을 넣고, 그러면 sum은 sum 첫 번째는 0이니까 플러스 1이 되죠. 1이 되고, 그 값을 1로 저장을 해요. sum에다가.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이 순간에는 sum이 1이 되겠죠. sum이 1이 되고, 다시 이제 range가 1이 끝났으니까 2를 가져와요. 2를 가져와서 i에 넣어놓고 다시 sum을 저장해요. 그러면 3이 되고, 그 다음에 또 3이 되겠죠. sum이. 그 다음에 또 다시 올라가서 3을 가져와요. 3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기존에 합계하고 3을 쭉 더해줘요. 그러면 합계가 55로 나와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합계를 이제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일단 오늘 강의 지금 제가 아까 이제 갔다 왔는데 여기까지는 안 나갔어요. 여기까지는 안 나가고 여기까지는 나갔는데, 일단 지금 요거는 어차피 다음 주에도 어차피 다룰 예정이니까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구단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포문을 이용해서. 어떻게 되냐면, 구구단이 있잖아요. 구구단이. 뭐, 2 곱하기, 예를 들어서 뭐, 1 곱하기 1부터 하죠. 여기서 예제니까. 1 곱하기 1은 1, 1 곱하기 2는 2 쭉 나가죠. 그리고 2 곱하기 1, 2 곱하기 2 쭉 나가죠. 3 곱하기 1, 3 곱하기 2 쭉 나가죠. 여기서 이제 여기서 중점 패턴을 찾아야 돼요. 앞에 자리는 1이 9까지 갔을 때 변함이 없고, 앞에 숫자가 2일 때도 9까지 쭉 가고, 그 다음에 3일 때도 쭉 가고, 그리고 두 번째 숫자가 9를 찍었을 때 요게 하나가 더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구구단을 한번 만들어 봐요. 구구단을 어떻게 만드냐면, 사용 함수는 저희가 정해줄게요. 포문을 두 개를 사용해요. 포문을 두 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range 함수를 써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뒤에는 바로 알려드리겠지만, 포문하고 뭐 i는 해서 2는 range, 아까 전에 그 값을 넣고 뭐 1부터 10까지 하고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제 포문을 넣는 거죠. 포문을 넣기 전에 이렇게 해서 포문 넣고 range 넣고, 최종에는 프린트해서 이 값을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포문을 써서 한번 출력을 해보는 예제로 생각을 해봐요.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 화면을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답은 이래요. 답은 아주 간단하죠. 답은 포에다가, 그 다음에 range에다가 j라는 또 변수를 좀 정해서 이거를 계속 곱하면 이제 프린트를 출력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이게 굳이 어려울 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i가 처음에 이제 이거를 먼저 파이썬을 화면에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게 지금 이게 완료된 화면인데, 이제 구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포문이 있고 i가 있고 in하고 range가 있어요. range 있고 포하고 j하고 range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i가 처음엔 2가 되겠죠. 2가 되고, 그 다음에 j는 1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를 곱해서 값을 출력을 하고, 다시 또 올라가서 i는 2이고, 그 다음에 j는 2이고, 반값을 또 출력하고, 또 다시 올라가서 는 2 곱하기 3 해서 쭉 해요. 그리고 그 포문이, 두 번째 포문이 9까지 갔을 때
10까지 하고 그다음 10 됐을 때는 없죠. 9까지니까 9까지에서 요 포문을 나와요. 요 포문을 나와서 다시 이쪽으로 실행시키게 돼요. 그러면 다시 i가 하나가 더 증가하겠죠. 그러면 3 곱하기 j는 1부터 시작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니까 이렇게 해서 쭉 도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돌아서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니까 한번 이렇게 눈으로 보지 말고 이 그 A4에다가 시간이 있으면 A4에다가 그 곱한 값을 어떻게 이제 컴퓨터가 이해하는지 쭉 써보는 것도 좋아요. 쭉 써보고 아 이렇게 돌고 있구나. 그래서 포문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알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이제 컴퓨터가 실행되듯이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 일단 포문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while문, for문, 그런 반복문을 알아봤어요. 이게 아주 기초적인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실제적으로 살을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만들어봤던 뭐 홀짝 게임기도 만들어보고 그래서 홀짝 게임기도 만들어보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점수 비교 프로그램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이제 복습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거가 기본이 돼서 이제 뭐 머신러닝이나 뭐 인공지능이나 그런 웹 프레임워크 개발이라든지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구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살을 더 붙여서 살 붙이는 거는 간단해요. 어차피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코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코드를 나와 있는 거를 약간만 응용을 해서 우리의 입맛에 맞게 이제 코드 변환을 하고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드를 읽을 정도만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내가 생각한 그 프로그래밍이 있었을 때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을 때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써서 에러도 잡아보고 그다음에 어떤 이제 구성이 이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이 해킹해서 칼리 리눅스도 있는데 요거는 그 어떤 리눅스인지만 좀 설명해주고 아직까지는 이제 세팅을 안 했어요. 세팅 안 하고 어차피 세팅하는 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이게 칼리 리눅스가 어떤 건지 좀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거를 간단하게 보여주고 그다음 오늘 강의를 좀 마감하겠습니다. 일단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는 해킹 툴들이 모아져 있는 리눅스 운영체제예요. 저희가 운영체제라고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윈도우, 많이 쓰고 있는 윈도우, 그 다음에 리눅스, 그 다음 유닉스가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윈도우 7, 뭐 윈도우 서버,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계열이고요.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소스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주체적으로 개발해서 상업적 용도가 아닌 각각의 다른 개발자가 이 리눅스 소스 코드를 공유하고 개발함으로써 이 운영체제가 개발되게 돼요. 그래서 리눅스라는 거는 오픈소스고 무료이다. 그래서 이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자식들이 많아요. 기반하는 게. 뭐 대충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우분투라는 리눅스 운영 체제가 있고, 그다음에 칼리 리눅스 우리가 다룰 칼리 리눅스, 그다음에 데비안, 그다음에 또 얘기하는 그런 뭐 산토쿠라는 것도 있어요. 산토쿠. 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제 포렌식 리눅스인데 뭐 산토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파생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분투 아마 이제 서버 개발하면 우분투를 많이 볼 건데 뭐 우분투 그다음에 센토OS 막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하여튼 이런 거는 다 리눅스 기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유닉스도 있어요. 유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파생이 돼 있는데 유닉스 같은 경우는 맥이 가장 기반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닉스 따로 운영체제가 서버가 있어요. 그래서 유닉스라는 서버가 있고 이렇게 해서 좀 또 파생돼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해킹 툴을 모아놓은 리눅스 운영체제를 좀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해킹인데 왜 굳이 뭐 리눅스를 해야 되냐? 이게
실제 프로그램 개발할 때도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제 서버나 어떤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리눅스 환경에서 개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리눅스 환경에서 개발할 때가 있는데 그 리눅스의 기본적인 명령어를 알아야 돼요. 리눅스의 기본적인 명령어를 알아야 되고 이제 운영체제에 좀 더 공부하면 뭐 운영체제가 있는 그런 커널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커널, 그 다음에 어떤 그 명령어를 가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거의 리눅스 운영체제는 GUI 방식이 아니고 CUI 방식이에요. CLI 방식인데 이거 뭐냐면 그래픽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고 이거는 이제 커맨드 그러니까 명령어 창에 돼 있는 그런 운영체제의 기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GUI 체제가 많이 없기 때문에 명령어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가상환경 구축은 나중에 할 거고 일단 어떤 OS인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게 파일을 실행을 시키고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여기서 제가 다른 화면에서 또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제 배울 환경은 이제 가상 환경인데 이제 가상 환경에서 또 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여러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해킹이나 뭐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가상 환경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PC가 있는데 이게 윈도우예요. 윈도우인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서버는 리눅스 서버를 개발을 해야 돼요. 근데 윈도우에서 리눅스 서버를 개발을 하지 못하니까 그 윈도우에다가 가상 환경을 설치를 하고 리눅스를 설치를 하고 그 가상 환경에서 이제 실제 돌아갈 수 있도록 표현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PC고 가상 환경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상 환경을 하나씩 만들어주고 이 가상 환경에서 이거는 리눅스, 이거는 뭐 우분투, 뭐 칼리 이렇게 해서 한 운영체제 가상 환경에 OS를 올려서 여러 가지의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키는 것을 가상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칼리 리눅스 있고 뭐 윈도우 XP 있고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취약점 분석을 많이 하니까 이제 각각 OS에 따라서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 64비트의 뭐 취약한 버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윈도우 7 가장 이제 패턴 업데이트가 된 윈도우 업데이트가 된 64비트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운영 체제를 배울 거예요. 이 칼리라는 거를. 그래서 이 칼리라는 거를 간단히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많이 이제 봤던 건데 일단 이게 운영 체제가 어떤 거냐면 이제 리눅스예요. 리눅스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GUI 방식을 좀 이렇게 보여주지만 웬만한 거는 다 명령어 창에서 입력을 해야 돼요. 입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간단한 명령어도 저희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왜냐면 거의 대부분이 개발이 이제 여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떤 거가 깔려져 있냐면 한번 볼게요. 인포메이션 게더링이라고 해서 정보를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툴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마 엠맵하고 뭐 젠맵 이런 걸 알아볼 거예요. 네트워크 스캐닝 툴인데 이런 것도 사용법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취약점 분석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웹 취약점 분석 저희가 전에 봤던 SQL 인젝션 취약점이나 SQL에 써있죠. 그런 거를 사람이 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그 해당되는 서버의 IP만 알아도 이제 강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에요. 그리고 데이터 접근 관련해서 SQL 그래서 패스워드를 탈취할 수 있는 그런 툴도 있고 와이어리스 어택스도 있고 이런 거는 이제 보면 이제 와이파이
암호를 알아낸다든지, 그다음에 와이파이를 통신하는 PC에 대해서 네트워크 스니핑을 한다든지. 스니핑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엿보는 거예요. 엿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보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보면 이제 어떤 운영체제가 있는데, 어떤 운영체제에 이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됐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해커가 분석을 하고 취약점을 찾아야 돼요. 그랬을 때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요. 이게 소프트웨어 역공학이라는 걸 또 따로 이제 뭐 대학 과정에서는 또 다루는데, 소프트웨어 역공학이 뭐냐면 말 그대로 여기요, 리버스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분석 툴을 이용해서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운영했을 때는 어떤 함수를 썼다. 뭐 이렇게 구조했을 때는 이런 함수를 썼다라는 거를 이제 뭐 해커라든지 뭐 분석자들이 이제 용어로 분석을 해서 이제 이 소프트웨어에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있었고, 그다음에 익스플로레이션 툴스가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실제 익스플로잇이라고 하는데요. 그 익스플로이트라는 거는 어떤 서버에 취약점이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익스플로잇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종합 선물 세트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스니핑, 스푸핑, 아까 전에 얘기했던 스니핑, 그러니까 네트워크에서 이제 그 중간에 가로채 가지고 보는 행위. 그다음에 스푸핑, 스푸라는 거는 이제 남들 속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A와 B PC가 있었을 때 C라는 사용자가 들어와서 나는 A라는 PC다라고 이렇게 속이는 것을 스푸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포스트 익스플로이테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포렌식도 있고. 포렌식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그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게 어떤 사용자가 그 악의적인 행동을 하고 파일을 삭제했어요. 파일을 삭제했는데 이게 메모리에서 남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반 그냥 휴대통에 지웠을 때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그 흔적이 남기 때문에 그 흔적을 찾아서 이제 말 그대로 과거에 있었던 그런 내용을 확인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고 어떤 걸 지웠고. 그래서 이런 거는 거의 경찰청에서 많이 쓰는데, 뭐 이런 툴들도 있고, 그다음에 리포팅 툴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리포팅 이렇게 뭐 이렇게 값을 추출하는 거고, 소셜 엔지니어링 툴스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회공학적 기법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건데, 이건 좀 나중에 다룰 거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쭉 이게 모든 툴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툴을 사용해서 실제 공격도 가능하고 엄청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보면서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거 여기에서 이제 운영사 리눅스에 대해서 뭐 LS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LS 해서 이렇게 해서 어떤 명령어에 대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 VI 에디터도 알아볼 거예요. VI 에디터도 처음에는 몰라요. VI 에디터가 어떻게 입력하는지. 그래서 여기에서 뭐 include first standard 뭐 이렇게 해서 쭉 쓰고, 그 다음에 뭐 지울 때도 이렇게 해서 좀 이런 것도 해보고, 하여튼 좀 필요한 것을 좀 많이 해볼 거예요. 필요한 것을. 왜냐면 운영체제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기본적인 이제 IP 확인하는 방법부터 해서 네트워크를 확인해 보는 거. 예를 들어서 10점, 0.2.1 그래서 뭐 게이트웨이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해볼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리눅스에 대해서 명령을 한번 익혀보고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칼리 리눅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시간은 아마 오늘 얘기를 해봤는데 목요일 날 이제 7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 7시에 이제 좀 다시 한번 뵙고 이제 강의를 다시 한번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강의 듣냐고 수고했고요. 다음 주에 뵈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